네,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지금 우리 컴퓨터 활용 엑셀 학습하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차트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가 뭔지 알죠? 지난 시간에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차트 만들기 했었죠. 데이터 지정하고 또 차트를 변형시키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예, 오늘 학습할 내용들 살펴볼까요? 예, 요번 시간에 하는 거는 차트 만드는 거 뒷부분하고 차트 수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차트 꾸미는 내용이 뒤에 더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수정, 이건 이쁘게 보다 디테일하게 수정하는 거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에서 이미 설명했던 사항들입니다. 차트를 만들 때 이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차트에 나타날 데이터 먼저 선택을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삽입에 차트 눌러주면 바로 내가 지금 작업하는 그 워크시트에 차트가 나타나죠. 그리고 나서 그걸 그대로 놓을 거면 그대로 거기서 편집하거나 꾸미는 작업을 하면 됩니다. 다른 곳으로 넘기고자 할 때는 차트를 선택한 다음에 어떻게 했죠? 위에 차트 디자인 누르면 오른쪽 끝에 가서 차트 이동이라는 버튼이 있었었죠. 그걸 눌러서 다른 워크시트로 보낼 건지 아니면 새로운 워크시트를 만들어서 집어넣을 건지 선택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일단 차트가 생성되면 차트를 데이터와 동일한 워크시트에 위치시키거나 또는 통합 문서대, 같은 통합 문서대에 있어야 됩니다. 다른 워크시트에 위치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워크시트 이동이거든요. 데이터와 동일한 워크시트에 포함된 차트는 데이터와 차트를 동시에 볼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죠. 그리고 동일한 용지에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 난 데이터만 찍거나 아니 난 차트만 찍고 싶어 이렇다면은 다른 워크시트로 옮겨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워크시트에 위치한 차트는 보다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본 데이터를 갖고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워크시트를 둘로 분류, 구분해 놓은 경우는 가끔 가다가 이게 어느 데이터를 가지고 한 건지 이거 연결하는데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잘 고려해서 밑에 워크시트 이름을 여러분이 잘 설정해 주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첫 시간에 한 건데 혹시라도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요. 네. 엑셀 파일을 만들기도 엑셀 창이 열리게 되죠. 그럼 여기 문서명이 나옵니다. 이거 통합 문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워크시트라고 해갖고 내가 작업할 표가 나오죠. 요 밑에 보면 이렇게 이름이 탭이 달려 있습니다. 요게 바로 워크시트 이름입니다. 이게 이제 버전에 따라서 처음에 기본으로 나오는 게 하나가 나오는 것도 있고 세 개가 나오는 것도 있고 두 개가 나오는 게 있거든요. 오피스 365는 하나만 나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여기 더하기 표시에 동그라미가 있는데 이것을 누르게 되면 새로운 워크시트를 삽입해 줍니다. 필요하면 삽입해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 통합 문서 안에 들어있는 워크시트들 간에는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고요. 이 워크시트도 다시 복사해 쓸 수도 있습니다. 워크시트 사용법 할 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조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워크시트들은 이 워크시트 여러 개가 있을 경우는 하나의 파일에 저장이 된다는 거. 다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지만 하나의 파일에 들어가고요. 워크시트 간에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을 수도 있고 다른 워크시트에 있는 데이터 불러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도 다른 시트에다가 저장시킬 수도 있고요. 여기서 만든 걸 다른 시트에 이동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거 잘 기억하고 있죠? 너무 오래전에 얘기한 것 같아서요. 예,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요 내용도 설명했는데 기억하죠? 차트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무엇이 있는지 뭐 이름까지 외우는 건 뭐하는데 이름을 알면 좋은 점은 나중에 꾸미기 작업을 할 때 이런 이름으로 메뉴가 나옵니다. 그래서 메뉴가 좀 차트 쪽이 기능이 많아서 그런지 솔직히 일목요연하게 메뉴가 정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좀 나쁜 점입니다. 또 항목이 많다 보니까 이름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메뉴를 봐도 뭐가 뭔지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설명한 거니까요. 이 항목들 세로축, 가로축, 데이터 계열, 또 눈금, 오차 막대, 여기 이거 데이터 계열, 이거 데이터 레이블, 이건 데이터 레이블, 이거 데이터 표, 또 범례, 제목 이런 항목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이름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했던 거예요, 이거. 예, 차트 만든 방법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데이터를 선택한 후 삽입해서 차트를 선택해서 작업을 합니다. 이건 다 알고 있는 거고요. 주의해야 될 사항은 같은 슬라이드잖아요. 총합이나 평균은 차트에서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또 부분합이 포함된 경우 부분합을 제거한 다음에 차트 작업을 해야 됩니다. 꼭 기억해 주고요. 너무 빨라요? 빠른 거 아니고 이건 앞에서 했던 거기 때문에 한번 리마인드 시키려고 설명한 겁니다. 예, 이것도 앞에서 했던 사항들이죠. 이렇게 데이터 합계나 평균 부분을 뺀 상태에서 데이터 선택하고 여기 삽입해서 차트 누르면
이렇게 샘플이 나오고요. 아니면 거기서 직접 골라도 됩니다. 그리고 딱 해당하는 차트를 선택하게 되면 바로 그냥 이렇게 차트가 삽입이 돼 버립니다. 이 차트가 나온 다음에 이 차트를 선택하게 되면 별도의 메뉴가 나오거든요. 메뉴 선택 안 하면 이거 안 나옵니다. 여기서 내가 필요한 거 선택하면 됩니다. 오피스 365는 이거랑 그림이 좀 틀리다고 그랬죠. 오피스 365는 차트 도구의 디자인이 아니라 차트 디자인 이렇게 나옵니다. 서식은 그냥 서식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늘 나오는 메뉴는 이렇게 배경색이 다 동일하게 나오는데 특별하게 나오는 메뉴는 이렇게 좀 배경을 나름대로 강조해서 표시하고 있습니다. 저거 보면 아 요거는 특별한 기능으로 일시적으로 나오는 메뉴이구나 이렇게 알아주어야 됩니다. 예, 앞에서 했던 것도 복습하는 차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데이터 여기 좋습니다. 커피 전문점 지출 명세서입니다. 여러 가지 차트를 써봐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아 이런 차트는 딱 보고서 여러분 보고서 느껴야 되죠. 아 이렇게 하니까 어떤 점이 좋구나 나쁘구나 이런 판단을 좀 해주어야 됩니다. 원형 차트는 실습입니다. 원형 차트는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 점유율이 되겠죠. 전체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 그걸 나타낼 때 가장 효과적인 차트입니다. 이게 원형으로 이것들이거든요. 이렇게 표현할 때가 가장 보기가 좋다는 거죠. 전체 어느 정도인지 뭐 25%가 27% 비교하면 27%가 큰 애지만 그게 겨우 10% 언더로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좀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가 되면 훨씬 이해하기 쉽다는 거죠. 알았죠? 워크시트의 한 행이나 또 이건 한 행이나 한 열의 데이터만 데이터 좀 종류가 좀 적어야 된다는 거죠. 동일한 데이터가 여러 개 1월, 2월, 3월 쌓인 데이터로 이런 거 꾸미게 되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너무 이제 디테일이 너무 상세하게 필요 없습니다. 괜히 설명하려고 그랬네. 예, 그래서 여기 실습에서는 워크시트 데이터를 이용하는데 원형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 이건 1분기 거, 요건 2분기 거, 요건 3분기 거죠? 어떻게 만들지? 여기는 1, 2, 3, 4분기 다 있는데 이만큼을 선택해서 해야 되나? 예,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낸 겁니다. 1, 4분기 거만 보고 싶다고 그러면은 선택을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요. 요거만 선택하면 됩니다. 1, 4분기 거에다 왼쪽에 지출 항목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기 법례 이걸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2, 4분기 처리하고 싶으면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2, 4분기를 처리하고 싶으면 2, 4분기 색깔을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2, 4분기 하고 싶으면은 요거 선택하고요. 합계 빼야 되겠죠? 요거 그리고 요거 컨트롤 키 맞죠? 컨트롤 키 누르고서 그 다음에 요거 선택해야 됩니다. 이렇게 선택해서 써야 됩니다. 그럼 요거는 선택 안 하는 겁니다. 3, 4분기 할 때는 여기 제목하고 3, 4분기 요 데이터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범위를 선택해서 그 다음에 차트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원형 차트 쓰는 것도 목적이고요. 데이터가 떨어져 있는 경우 부분적인 데이터만 가지고 차트를 그리는 방법 연습해 봅니다. 오케이? 앞에 건 다 했던 거 요게 새로운 거죠. 네, 또 한 번 해보라고 이제 콤보형 차트 생성하는 거 제시했습니다. 콤보형. 콤보형이라고 하면 두 종류 이상의, 두 종류입니다. 보통. 두 종류의 차트가 섞여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먼저 보니까 컴퓨터 활용 1급 문제 이거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컴퓨터 활용해서 엑셀 파트 나가면 이 차트 나오면 대부분 콤보 차트 그리는 거 나옵니다. 콤보 차트형, 콤보형 차트에서는 여러 유형의 정보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고 차트 하나에 2개 이상의 차트 종류를 포함시킬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런데 특정한 거에 대해서만 이게 뭐지? 여기 구분이 돼 있네. 인건비만 강조해서 표현하고자 할 때 이런 콤보 차트를 쓴다는 거죠. 콤보형 차트.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각적 효과를 내기 위해서 막대형 차트와 꺾은 선형 차트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예, 종류 중에 보면 콤보형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때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워크시트를 먼저 이 데이터 갖고 만들 겁니다. 먼저 만들어 놓고 먼저 워크시트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특정한 항목을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 갖고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 내용 직접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특정한 데이터를 콤보형. 지금 보면 모든 데이터를 다 꺾은 선으로 한 게 아니죠. 막대 그래프로 4개 다 만들어 놓은 이후에 특정한 거 하나를 선택해서 즉 인건비를 선택해서 그걸 꺾은 선으로 바꾼 겁니다. 이건 설명한 적 없습니다. 직접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아니 찾아야죠. 이 정도면 충분히 찾지. 그 숨겨진 모든 메뉴를 내가 설명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거 안 합니다.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메뉴 항목 중에 보면 콤보형이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지정해 주면 됩니다.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 걱정을 할까봐 또 동영상으로 다시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앞에 거 콤보용으로 하는 것도 헷갈리잖아요. 예, 일단 전체적인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전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데이터를 모두 해서 차트를 구성하는 겁니다. 삽입에 들어가서 차트 종류 보면 되고요. 아니면 밑에 오른쪽 밑에 확장 버튼 눌러서 추천 차트 보고서 미리 확인하는 거죠. 아, 이렇게 나오는 게 좋을까?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괜찮다. 그럼 그대로 선택해서 누르면 됩니다. 확인 누르면 바로 적용이 되고, 아니면 모든 차트에 들어가서 내가 이제 골라주는 거죠. 하나하나 보면서 보면 됩니다. 아, 막대 그래프, 꺾은선 그래프에서 보기 잘 나오네요. 원형 그래프도 좋아요. 가로막대도 잘 나오고. 이렇게 해서 그게 어떻게 나오는지 미리 보고서 적절한 차트를 골라달라는 겁니다. 진짜 잘 만들었어요,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 짜라 그러면 도망가고 싶어요. 이게 많은 사람이 진짜 오랜 시간에 걸쳐 많은 콤보 여기 나왔네요. 콤보용 이렇게 나오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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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예, 콤보용은 그 맨 마지막 걸 사용하면 되네요. 아, 여기 있구나. 이거 콤보용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하나 누르면서 지금 다 보여줄 겁니다. 꼭 여러분도 하나씩 누르면서 모양을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서 어느 게 가장 이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나타내는지 그런 걸 생각을 좀 해주기 바랍니다. 생각을 해야죠, 생각을. 이것도 멋있네. 이런 그래프, 이거 3차원, 이거 세로막대 그래프 진짜 좋네. 이것도 추이를 나타내는데 좋네. 선보다. 어, 칼라링도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색깔도 바꿀 수 있는 거고요. 오케이. 원형은 점유율을 나타내기 좋다고 그랬죠.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특정 부분을 분리시켜서 다시 점유율을 또 막대 그래프 형태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되게 좋은데? 아, 타원형 도너스 같이 되는 것도 있네. 그리고 누적 막대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그게 누적된 값도 그러니까 어느 게 모여서 이걸 이루었는지를 볼 때 주로 쓰고요. 3차원적으로 해서 쭉 뒤로 뿌려주기도 하네요. 아, 겹겹이 쌓이는 건 좀 그렇다. 첫 번째가 크니까 안 보이네. 그리고 그 밖에도 마치 콤보형, 한 번씩 분산, 주식, 표면형, 방사형도 꼭 눌러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적절히 뭐가 필요한지 생각하고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한 번씩 해볼 겁니다. 일단 막대 그래프 먼저 배치했습니다. 일반적인 거네. 차트 제목은 내가 설정하는 거지 자동으로 부여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있는 제목 복사해서 여기다가 집어넣고 컨트롤 A, 컨트롤 C.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커피 전문. 물론 이것도 여기 표시 형식의 글꼴이나 이런 효과 다 적용 가능한 겁니다. 그 밑에 나오는 걸 범례라고 했죠. 범례 위치 내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크기를 조절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도 되고 옆으로 갖다 놔도 되고 위로 갖다 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자기 편하게 하는 거니까. 그리고 전체적인 배치는 자기가 알아서 자동으로 좀 조절해 줍니다. 좋아, 좋아. 그리고 마우스 갖다 놓으면 그거에 대한 정보가 나오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뭐 할까? 여기다 값 표시해 보려고 그러거든요. 여기다가 데이터 선택을, 데이터 레이블 추가해 볼까? 데이터 레이블 추가 눌러보면, 짠, 이렇게 값이 나오죠. 중요한 막대 그래프일 경우 그 끝에 값이 나와주면 데이터 값을 이해하는데 훨씬 좋고, 야, 저기 제일 높은 거 저거 얼마야 물어볼 때 그런 질문 안 나오게 하는 방법이죠. 제일 큰 놈 또는 작은 놈에 이런 거 표시해 주면 되죠. 이미 작성된 것도 이런 식으로 가서 하는데 콤보용 하려고 합니다. 여기 체크해 주는 거죠. 지금 있는 데이터를 근거로 하는데 오른쪽에 보조축이라고 있네요. 이걸 눌러서 어느 걸로 표시할 건지. 되게 쉽네. 그냥 만들어 놓고 체크 표시한 다음에 적용하면 여기 있잖아. 여기 체크 표시하고 종류만 선택해 주면 되는 건데 데이터 학교에서 1, 2, 3, 4분기가 있고 어느 거를 종류를 바꿀 건지 한다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완전 날로 먹을 수 있는 건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범례는 사이즈가 작으면 생략이 돼버리기도 한다는 거 알고 있기 바랍니다. 꺾은 선이다 보니까 기준점에 점이 찍혔네. 그리고 여기도 구분을 해줬네요. 색깔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선으로 할 때는 점을 찍어서 오케이. 이런 식으로 차트는 미리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형식으로 수정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요번에는 디자인, 지금 이거 차트 디자인 요거 지금 사용하는 건데 요거 윈도우 정말 엑셀 2013입니다. 그래서 좀 메뉴가 좀 다르게 나오죠. 요거 갖고 하는 겁니다. 요게 실제로 오피스 365에서 할 때 보면 세로로 안 나올 겁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적용이 되기도 하거든요. 오른쪽에 차트 요소 추가에 보면은 항목들이 쭉 나오죠. 한번 쭉 선택하면서 어디를 이제 이거 가로 축 제목이 없었구나. 항목 왼쪽은 금액 또 디자인에서 이건 이제 기본 데이터를 집어넣는 거고요. 종류를 또 선택하는 거죠. 뭐 할까? 데이터 표 한번 넣어보죠. 요 밑에 이겁니다. 아이고 이런. 밑에 표를 집어넣으니까 쫙 위에가 쫙 쭈그러들어 버리네. 차트 영역은 고정이 되어 있고 많은 내용을 집어넣으니까 이게 너무 보기가 나쁘게 나옵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표준표차 이런 것들도 있네요. 눈금선
눈금선도 필요에 따라서는 촘촘하게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듬성듬성 하는 게 좋을지 또 가로로 하는 게 좋을지 세로로 하는 게 좋을지 여러분이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형은 선택만 하면 바로 적용됩니다. 기본 이거 보고 좋다. 신문이나 잡지에 보면 이런 유형의 차트들 많이 나올 겁니다. 엑셀 쓴 겁니다. 칼라하고 배경 색깔이 들어가니까 좀 고급져 보이네. 그리고 요거는 데이터 원본 선택인데 X축과 Y축의 값을 바꿔서 표시하는 겁니다. 지금 나타나죠? 오, 분기하고 잉크 항목하고 바꿔주네. 눌러보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꼭 확인해야 됩니다. 차트의 종류도 요거 버튼 누른 다음에 선택하기에 따라서는 다른 내용이 미리미 보여주 내가 지정한 디자인에 맞추어서 보여줍니다. 진짜 잘 만들었습니다. 뭐 도저히 못해 이런 거. 시간이 무진장 걸린다는 거지. 네. 콤보형, 요게 가장 난이도가 높은 거고요. 또 어떻게 보면 효과적으로 어떤 의미하는 바를 전달하기 좋은 것들입니다. 괜찮네. 네, 제목 부분 맘대로 갖다 놔도 된다고 그랬고요. 자기 편하게 맘대로 해도 됩니다. 틀리면 컨트롤 Z 누르면 되는 거니까요. 오른쪽에도 나왔네. 축 제목을 양쪽으로 했네. 네, 사이즈를 키운 사이즈에 맞춰서 내용들이 재배치가 됩니다. 크게 봐서는 차트 영역이 전체 이 전체는 그림 영역으로 처리가 되고요. 요 속의 요 부분만을 차트 영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엄밀하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 영역은 사이즈를 다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조정된 사이즈 기준으로 하죠. 좁게 하니까 글씨가 옆으로 돌아서기도 하네. 생각보다 꼼꼼하게 만들었네요. 네, 이렇게 해서 세로로 놓고 싶으면 줄여버리면 자기가 그 안에서 내가 지정한 그 범위 안에서 재배치가 이루어지죠. 이거 괜찮네. 밑으로 좀 잡아당길까? 조금 잡아당길게요. 네, 오케이. 얘도 밑으로 크게 하면 듬성듬성 되겠죠. 오케이. 네, 이런 식으로 꾸미는 건데 금방 멋진 차트가 하나 완성이 됐죠. 여러분이 직접 해봐야 됩니다. 내가 하는 거 본다고 해서 전혀 아니에요. 차트는 100% 많이 해본 사람이 잘 그립니다. 메뉴를 많이 눌러보는 거거든요. 저 서식 눌러가지고 그 밖의 요소들 차트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설정하는 거는 가로, 세로, 축합. 또 뭘 집어넣어 볼까? 뭘 집어넣는 게 좋을지. 물론 써봐야 하는 거니까요. 축서식? 요런 값도 있네요. 최대값, 최소값, 보조선, 그 주선에 대한 간격을 줄 수도 있고요. 자동으로 해놨기 때문에 자동으로 잡아준 겁니다. 최대값, 보조선을 이 정도로 제가 값을 지정하면 되죠. 여기 얼마야? 10만으로 했고요. 그리고 축값을 교차로 축값의 최대값은 바뀌는 거 봤죠? 축값 최대값을 0으로 했으니까 오케이. 요건 괜찮은데 의미가 재밌잖아요. 직접 해보라고 그랬어요. 내 것만 보지 말고. 지금 요거 좀 가려져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지금 동영상 동영상 파트는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들 제공된 거에는 아마 이걸 제거했을 거예요. 파일이 너무 커지거든요. 하지만 어디에서 하는지 잘 보고서 축 서식에 들어가서 눈금선 또는 간격 또 표시된 숫자의 범위 이런 걸 조절할 수 있다는 거 여기서 처리가 됩니다. 이게 올드 버전일 때 별도 창이 떴었거든요. 근데 2012, 13 이후 오피스 365까지 다 이 스타일로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기 바랍니다. 들어가서 고쳐보면 됩니다. 고장 안 납니다. 이건 원본 데이터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편하게 할 수 있죠. 그럴듯해 보이네요. 눈금 디테일하게 나온 거 봤죠, 여기? 촘촘하게 선은 안 그고 눈금만 깔아준 겁니다. 이런 사항들 잘 확인하기 바랍니다. 서식에서 디자인에서 어떤 사항들 하는지 기억해 주고요. 텍스트를 한 설명 집어넣어 볼까? 이것도 한번 워드 아트 쪽인데 해보면 좋죠. 여기다 누가 만들었는지 이게 깔아주면 이거는 이렇게 줄여서 집어넣는데 내가 여기다 이렇게 배치를 하잖아요. 이거 표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여기서 삽입에 글자, 워드 아트 같은 거 집어넣게 되면 이건 차트에 삽입되는 내용 아닙니다. 그럴 겁니다. 위에 덮어 씌워놓은 겁니다. 단지 화면에만 이렇게 보이는 거고 출력할 때도 동일하게 나가죠. 그렇지만 차트를 복사하거나 차트를 가지고 다닐 때는 쟤는 따라다니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기 바랍니다. 일시적으로 설명하려고 집어넣은 겁니다. 알았죠? 지금 이게 에러가 난 이유는 뭐죠? 아무것도 선택이 안 돼 있는 상태라 나온 거고요. 피벗 차트 부분은 아마 이번 강의에서 설명을 못하고 있는데 강의가 진행되다가 맨 마지막 부분 이거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요거 알면 진짜 엑셀 잘 쓰는 사람이 되는데 일단 강의 계획표에는 뺐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될 때 요 추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재밌습니다. 쉽고. 아니면 중간고사 보는 날 집어넣을까? 예, 요 내용도 있다는 거 알고요. 지금 설명해서 피벗 차트는 뺐다는 것도 꼭 기억했다가 내가 강의 설명 안 해주면 설명해달라고 이야기하기 바랍니다. 지금 차트 만들고 수정하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예, 앞에서 보기만 했는데 요거는 여러분이 직접 해봐야겠죠. 그래서 범내 위치 정하기, 차트 요소 추가하기, 이 데이터가 좀 단순합니다. 심플합니다. 이거 가지고서 이렇게 표시한 다음에 여기 이런 항목들이 다 표시될 수 있도록 설정해 보기 바랍니다. 특히 범내 위치 바꿔줘야 됩니다. 데이터 레이블 이거 추가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축 제목 이거 집어넣어 줘야 됩니다. 데이터 표, 이게 데이터 레이블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여기 항목하고 값하고 같이 표시되게 둘 다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표는 이거거든요. 요것도 표시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데이터 테이블은 차트를 선택한 다음에 보면 디자인에 있었나 서식에 있었나 보면 왼쪽에 차트 요소 추가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다 여기서 합니다. 데이터 레이블 있고요. 데이터 레이블, 데이터 테이블 있고요. 여기 축 제목 있고요. 이 축 제목 이것들 있죠. 여기서 여러분이 골탕 먹을 만한 요소가 뭐지? 예, 요거 90도로 회전시켜야 됩니다. 요거 골탕 먹을 거고요. 일부러 그렇게 집어넣습니다. 골탕 먹으면 그 찾으려고 메뉴를 다 살펴보거든요. 그런 거 고려해서 요 실습 문제 해결하기 바랍니다. 스파크라인입니다. 차트 만들기에 스파크라인 이런 거 들어본 적 없을 겁니다. 엑셀 2010부터 기능이 추가가 됐는데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친구들이 좀 쓰고요. 일반인들은 잘 사용하진 않는데 좋은 기능입니다. 좋은 기능이라는 거 알고 있고요. 쉽게 설명하면 스파크라인은 지금까지 작성한 그 차트 있죠. 차트는 별도 그림 형식으로 해서 그 워크시트 위에 삽입이 되는데 워크시트 셀에다 집어넣어 버리겠다는 겁니다. 셀에다가. 엄밀하게는 셀의 배경으로 깔리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셀에 차트를 집어넣는데 이 차트는 다 집어넣을 수는 없고요. 그렇잖아요. 그 조그만 셀에 차트가 들어가면 구분을 해낼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꺾은 선 형태로 주로 집어넣습니다. 한 셀 안에 꺾은 선 형태의 차트를 집어넣는 기능을 스파크 라인이라고 한다.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작업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스파크 라인을 사용해서 셀을 먼저 선택을 하고요. 여기다 집어넣어줘 한 다음에 거기 집어넣으니까 데이터 차트 만들듯이 해당 데이터를 또 지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삽입해서 스파크 라인을 선택한 다음에 메뉴 중에서 꺾은 선 단추를 눌러줍니다. 골라달라는 거죠. 그 다음에 스파크 라인 창이 열리거든요. 스파크 라인 만들기 창이 열리면 거기서 데이터 범위를 지정하고 또 표시될 위치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범위는 차트 내용이고 위치는 상자에 맞게 설정되는 거기. 현재 셀로 들어가는 거잖아. 그 위치 나오는데 거기 지정 확인 다시 한번 하는 거죠. 그리고 확인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 바로 그 셀에 스파크 라인이 생성이 됩니다. 해보면 가만 보면 되는데 그거 볼까요? 예, 먼저 직접 보기 전에 한번 봤습니다. 특별한 거 없습니다. 특정한 셀에 넣고 싶으면 셀에 커서를 위치한 다음에 어디가 있냐 삽입에 보면 요 스파크라인이라는 메뉴 항목들이 있습니다. 막대 그래프도 되네 여기. 이런 것도 되고 여기서 스파크라인에 꺾은 선을 눌러줍니다. 그럼 바로 스파크라인 만들기란 창이 제시가 되거든요. 거기서 데이터는 뭐냐 그리고 어디에 배치할 거냐 가만 있어봐. 스파크라인을 배치할 위치가 이렇게 지정이 되는데 이름이 범위네. 확장 생각해 봐야겠는데. 무슨 생각을 했냐고 그러면요. 나는 지금 설명할 때 한 셀 안에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가 범위거든요. 그러면 여러 셀에 걸쳐서도 들어갈 수 있다는 소리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을 가르치겠지만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셀 하나에 집어넣어 여러 개 셀을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여기는 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라고 설정하고 확인을 딱 누르면 요 셀에 이렇게 꺾은 선이 나옵니다. 내가 선택한 범위에 있는 값으로 요 꺾은 선을 그려준 거죠. 알았죠? 해보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스파크라인 설정하는 거 동영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쓸데없이 또 스파크라인 표시되는 부분이니까 내용을 좀 꾸며봤습니다. 이런 디테일이 있어야죠. 예, 스파크라인 여기다 표시할 겁니다. 스파크라인이 표시되는 거 어디에 표시할지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스파크라인을 할 때는 한 행이나 한 열만 해야 됩니다. 전체 표 데이터를 가져가면 안 되거든요. 삽입해서 스파크라인에 들어가면 꺾은 선형이 있습니다. 종류는 여러분이 고르면 됩니다. 꺾은 선형으로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범위 달라고 하죠. 그래서 데이터 어느 걸로 할까? 첫 번째 청량리 것만 할까? 1, 2, 3월. 그리고 스파크라인 표시 배치될 위치 또 물어봅니다. 여기. 이건 절대 위치로 되네. 딱 누르면 현재 위치죠.
바로 들어갑니다. 아무것도 없네. 네, 복사하면 동일한 기준으로 다 되죠. 가면서 막 그 절대 주소였는데, 하여간 그 내용은 저 다시 한번 여기다 내가 데이터 값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썸 해갖고 값을 집어넣어 볼게요. 아이고야. 예. 범위 쭉 긁고, 가로 닫고 엔터 치면, 예, 이렇게. 배경이구나. 셀의 배경으로 동작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다른 거 설정하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조건부 서식 설정한 거랑도 유사하죠. 그렇죠? 근데 조건부 서식은 특정한 셀의 값을 갖고 그림을 표시한 거고요. 이거는 다른 데 있는 데이터의 추이를, 즉 차트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게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점도 기억을 해줘야 되고요. 험스 봐. 이거 선택하고 종류도 바꿀 수 있네. 차트 하듯이 선택한 상태에서 보면 스파크라인 디자인이 나오네. 스파크라인 도구 디자인에. 여기서 차트와 마찬가지로 마음대로 고칠 수도 있네. 아유, 되게 많어. 기본 원리는 차트입니다. 단지 이거는 특정 셀에 들어간다는 거, 그거만 좀 다른 점입니다. 점도 찍을 수 있는데, 높은 점, 낮은 점, 최저, 미니멈, 이런 기능도 있네요. 뭐 차트보다 좀 약하지만 부분적으로 표시하는 거니까 이런 게 있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생각보다 굉장히 쉬운데? 그렇죠? 스파크라인 색, 선색. 이건 꾸미기가 선이 단순하니까 제목 같은 거 안 들어가잖아요. 쉽네요. 축 뭐야 이거? 빠져나갔네. 맞죠? 스파크라인의 색이 잘 되나? 선택하고 다시. 또 무슨 기능이 있나? 잘 선택됐죠? 자, 삽입, 삭제. 한번 삽입해. 잘못 들은 것 같은데? 네, 삭제할 때, 데이터를 삭제해도 스파크라인은 지워지질 않네요. 스파크라인 지우려고 그러면, 이거 누르라고 서식 지우기, 이 지우개 써야 되네요. 잘라내서 가져갔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 볼까요? 어쨌든, 스파크라인 설정했을 경우 모두 지우기를 눌러야 되나? 내용 지우기? 내용으로는 스파크라인 안 지워져요. 서식 지우기 안 지워져요. 메모 지우기 안 지워져요. 하이퍼링크 아니에요. 그러면 모두 지우기를 누르면 없어집니다. 스파크라인을 설정한 셀에 대해서 스파크라인 설정을 지우려고 하면은 모두 지우기, 서식 모두 지우기로 들어가야 되네요. 그리고 앞에서 이거 범위는 어떨까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거 복사해서 붙이면 되지. 예. 간만. 자, 뭐 누른 거지 내가 지금? 봅시다. 네, 복사했는데 옆으로 가면 의미가 없어지고 복사하면 똑같은 게 처리가 되죠. 그리고 이거를 그냥 복사해도 똑같네. 그냥 복사할 경우 동일한 내용이 들어가네. 맞나? 그쵸? 동일한 내용이 들어가네. 복사할 때 이 값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이 값에 무엇이 저장됐냐에 따라서 이 스파크라인의 그 모양이 틀려지니까요. 기본적으로는 동일해서 그런 것 같은데 똑같은 내용은 아닙니다. 이거 엄밀하게 좀 틀립니다. 차트 가서 자세히 보면 틀린 겁니다. 3번 줄, 4번 줄 틀리다는 소리입니다. 배경 설정 가능, 테두리선 설정 가능, 값 설정 가능, 스파크라인은 배경으로만 나온다. 이렇게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어렵진 않은 사항인데 좀 재밌는 사항이라. 그 밖에 또 뭐가 있을까? 메모 한번 해볼까요? 메모란 기능이 있습니다. 설명하지 않은 것 같은데 셀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메모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노란색 포스트잇 같은 게 나오고요. 여기서 이렇게 내용을 적어주면 별도로 입력이 됩니다. 화면에 출력을 시킬 수도 있고 시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딴 데 눌러 폰트 사이즈 크기 다 조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메모장 포스트잇 사이즈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빠져나가면 오른쪽 위에 이렇게 빨간색 점이 생깁니다. 이게 메모가 설정되어 있다는 소리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왼쪽 이렇게 설정이 되죠. 오른쪽 밑에는 확장할 때 핸들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걸 다시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메모 편집 누르면 이렇게 창이 나오고 또 내용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설명을 안 한 것 같아가지고 이거 동영상 뜰 때 같이 한번 집어넣습니다. 메모 만들기도 꼭 해보기 바랍니다. 메모는 내가 마우스 커서를 그 셀에 갖다 놨을 때만 보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괜찮네? 네. 위치는 마음대로 갖다 놓을 수 있습니다. 화살표로 지정해 주거든요. 이것도 괜찮다. 지우기, 메모 지우기 눌러버리면 오른쪽에 빨간색 삼각형 없어지는 거 봐야 돼. 지금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커서만 가면 바로 내용이 나오는데, 나오죠? 이거 지우려고 그러면
아까 서식에 지우개에 보면 메모, 서식, 갑 많았잖아요. 그거 생각해 주기 바라는 거죠. 내용도 바꿔볼까? 아, 여기 셀을 선택해야지. 스파크라인을 선택한 이후에 메모 바로 나왔고요. 맨 위에 있네요. 뭐 별건 아닌 것 같은데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스파크라인 설정에서 어떤 스파크라인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내용인지 배경인지, 또 여기 다른 효과를 줄 수 있는지 없는지 기억하라는 거고요. 또 덤으로 여기에 지금 이 메모 기능 추가 설명했습니다. 메모 이것도 한번 설정해서 집어넣어 주기 바랍니다. 오케이? 예, 지금까지 차트 만들고 수정하는 거 해봤습니다. 이 수정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꾸미는 작업이죠. 꾸미는 작업이 됩니다. 그런 거 참 알고 있고요. 어떻게 만들고 어떤 차트 쓰기 좋은지 잘 판단해서 활용하기 바랍니다. 아직 차트 꾸미기 수업 남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다 상세하게 꾸미는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